이건 몇 년 전 우리 회사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건물에서 생긴 일이야. 예전 우리 사무실은 9층짜리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었어. 그 사무실이 있던 동네는 회사가 많은 오피스타운이었고 10층 내외의 건물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였어. 우리 건물에서 옆 건물까지는 거리가 5에서 1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옆 건물 내부까지 들여다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 그때 당시 사무실 사람들은 담배를 1층 홍쪽에서 피곤했는데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는 멀리 가기 귀찮아서 사무실 복도 재창가에서 몰래 피곤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됐고 밤 10시쯤 되자 피로가 몰려와 복도 맨 끝에 있는 창문으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어. 그런데 바로 앞 건물의 어두운 창문 속에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어. 그 건물은 컴퓨터 학원이었어. 이 시간이면 당연히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거든. 누구지 싶어서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창문에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나는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어.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씹어들었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에 불을 붙였어. 도저히 아까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용기가 안 나. 힐끔힐끔 폈는 줄로 그 학원 쪽을 다시 봤는데 그 여자는 없었어.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어. 아이씨, 깜짝 놀랐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 이목구비는 자세히 못 봤지만 새하얀 얼굴에 위에는 밝은 색, 아래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그날은 밤새 잠을 설쳤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준호 형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어. 그러자 그 형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학원 창문에 아주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커튼 치고는 너무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그건 커튼이 아니고 사람 등이었어. 사람 머리카락을 커튼으로 착각한 거야. 머리가 엄청나게 길고 까맣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 날 쳐다보는 거야.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번 일은 너무 찜찜했어. 그 뒤로 웬만하면 야근할 때도 복도 창가 쪽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 여자가 너무 소름 끼쳤거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난 야근으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 소방차 한 대랑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서 있는 거야.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가 화재 신고를 했대. 알고 보니 불이 난 건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퇴근할 때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가버린 거야. 학원이 있는 층에 연기가 가득하니 불이 난 줄 알았던 다른 층 입주자들이 신고한 거지. 소방대원이 컴퓨터 학원 원장에게 한마디 하더라고. 원장님, 연막탄 터트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들한테 미리 말을 안 해줬습니까? 죄송해요. 말해줘야 하는 걸 몰랐어요. 그냥 문만 잘 닫아놓으면 될 줄 알았죠.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어. 여기서 여자가 죽었어요? 네, 벌써 2년이 넘었죠. 이 학원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나는 싸늘한 기분을 억누르며 옆에 있는 원장에게도 말을 건넸어. 원장님, 혹시 컴퓨터 학원요? 9시 넘어서도 수업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출입문이랑 방화벽, 철문에 모두 잠금 장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 학원이라 고가 물품들이 많아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두는 편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됐어. 그냥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입사 동기인 준호 형도 그랬어. 뭔가에 홀린 듯 우리는 매번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곤 했지. 그런데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고 어느새 우리는 그 여자가 귀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술자리 안주거리로 얘기할 만큼 무서운 마음도 점점 흐려졌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준호 형과 같이 야근하게 됐어. 밤 11시쯤 업무는 거의 마무리됐고 나는 집에 가기 전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려고 복도 창가로 나왔어.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록거렸어. 미친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동시에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했어. 형, 그 여자가 나타났어. 창밖을 봐. 사무실 안에서도 정면은 아니지만 사선 방향으로 그 학원 창문이 보이거든. 형, 뭐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잘 봐. 지금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온다는 말에 안심이 된 나는 전화를 끊고 곁눈질로 그 여자를 살펴봤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등 뒤로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런데 여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나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한 거야. 보통 긴 머리에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같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뒤로 돌아 사라지는 동안 어떤 미동도 없었어. 그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의 등 전체가 까만 거였어. 형은 뒤늦게 복도로 달려나갔고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진 후였어. 형, 근데 뭔가 이상해. 그 여자 머리카락이 이상해.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했지.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의 뒷모습을 봤을 때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도대체 등 전체가 그렇게 까만 이유가 뭘까? 그 생각에 나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가게 됐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이랑 술 한잔하게 됐어. 마침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현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됐지. 야,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남자랑 여자랑 발견되는 장소가 다른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데요? 남자는 보통 문 근처에서 큰 대자로 누운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반면 여자는 뜨거운 열기를 피해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 웅크리고 죽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발견되곤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어.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하고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회사로 돌아온 나는 온갖 잡념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 나는 준호 형에게 소방관 형에게 들은 얘기를 해줬지. 형, 그 여자 정말 귀신일까?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귀신 맞아 화재로 죽었다던 그 미술학원 보조교사가 귀신으로 나타나 저 건물을 맴돌고 있는 거야. 그 뒤로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옆 건물의 화재 사고와 엮어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옆 건물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은 자연스레 퍼져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옆 건물 컴퓨터 학원 원장이 우리 사무실로 쳐들어왔고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 아니 당신들 우리 학원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지금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다들 같이 망해볼까? 계속되는 귀신 소문에 참다 못해 따지러 온 거였어. 나랑 준호 형 그리고 부장님까지 나서서 바깥으로 원장을 진정시켰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연신 사과했지. 원장은 씩씩거리며 나가면서 연신 혼잣말을 부시렁거렸어. 지들도 똑같으면서. 죽은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소동은 마무리됐어. 원장이 다녀간 뒤로 한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더 이상 건너편 건물에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어. 야근하는 날에도 담배는 되도록 1층 후문까지 나가서 폈고 어쩌다 복도 쪽 창문에서 피더라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그 사건을 완전히 잊어가던 어느 날 준호 형과 나는 또다시 같이 야근조가 되었어. 업무는 밤 11시가 넘어 끝났고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형이 갑자기 말했어. 야, 그 여자 있나 보고 갈래?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그러자고 동의했지. 우리는 늘 담배를 피던 복도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리고 그 창문에서 마주보는 건너편 건물 창문에 예전처럼 그 여자가 서 있었어. 그때 형이 갑자기 마구 손을 흔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그 여자 쪽을 향해 욕을 해대는 거야. 야,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잡아가봐. 형은 아마도 두려움을 없애려고 객기를 부리는 것 같았어. 저 여자가 서 있는 앞 건물은 우리가 있는 건물보다 한 층의 높이가 조금 높았어. 그 컴퓨터 학원도 우리와 같은 6층이지만 그 학원을 보려면 살짝 올려다 봐야 했지. 나는 계속 건너편 건물에 그 여자를 주시했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창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창 속에 창이 있다. 창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창 속에 창이 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어. 그리고 이내 복도 창틀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버렸지. 형, 전에 나는 복도에서 저 여자를 봤는데 사무실에 있던 형은 저 여자를 못 봤잖아. 왜 그랬는지 알겠어. 왜? 저 여자 맞은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바로 2층에 있어. 7층 말이야. 저 여자 우리랑 같은 건물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본 여자의 모습은 맞은편 건물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 우리 건물 7층에 서 있는 모습이 맞은편 건물에 비친 모습이었던 거야.
내 말을 들은 준호 형도 이해한 듯 그대로 몸이 굳어져 버렸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봤어.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자는 또다시 득감한 등을 보이며 돌아섰어. 그리고 어디론가 움직이더라.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건물 구조상 우리 등 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 말인즉 저 여자가 서 있는 7층에도 여자 뒤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말이지. 저 여자 6층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형의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형, 1층 경비실로 가자. 우리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 걸까? 엘리베이터는 9층에 멈춰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7층을 거쳐서 내려오면 어쩌지?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가 서 있다고 상상하니 오금이 저렸어. 형,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어.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동안 어느 층에선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땡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에 난 또 다리가 풀릴 뻔했어. 가까스로 1층에 내려온 우리는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찾았지만 경비실은 순찰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비어 있었어. 그리고 우리 등 뒤로 다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서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그 순간 나는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 다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 경비 아저씨였어. 무슨 일 있어? 경비 아저씨는 손전등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어. 아저씨 7층 사무실에 좀 같이 가주세요. 뭔 일인데? 7층에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래. 이 야밤에 누가 있다고? 거긴 빈 건물인데. 우리도 알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한 번만 확인해보자니깐요. 아저씨는 기장 타는 듯이 부시렁거리며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어. 엘리베이터는 뜬 소리를 내며 7층에 도착했지.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두꺼운 철문으로 된 방화벽이었어. 경비 아저씨는 그 문을 열쇠로 열기 시작하며 계속 부시렁거렸어. 아니, 이렇게 잠겨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안에 문이 또 있어. 철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강화 유리문이 보였어. 강화 유리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자물쇠도 채워져 있었지. 강화 유리문까지 열리자 경비 아저씨는 7층 조명 스위치를 켰어. 전에 무슨 회사가 있었던 건지 천장과 바닥이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 100평 가까이 되는 넓고 텅 빈 공간에 피키한 냄새가 진동했지. 누가 봐도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으로 보였어. 우리는 여기저기 내부를 뒤져봤어. 방마다 들어가보고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우리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 아저씨가 대뜸 말하셨어. 자네들 여자 귀신 봤구먼.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 얘기 건물주가 들으면 안 좋아하는데 전에 여기에 다이너스티라는 다단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이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 여자 귀신이에요? 몰라 나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아무튼 그 여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 빼고 나갔어. 그 뒤로 쭉 입주도 안 되고 계속 비어 있는 거야. 그랬군요. 대체 그 여자 정체가 뭘까요? 글쎄, 이건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건물에 불이 났었는데 그때 여자가 한 명 죽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의 혼령일지도 모르지. 여기서도 화재로 여자가 죽었다고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여자가 죽었다고만 들었어. 옆에 있던 형이 말을 거들었어.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 원장이 너네도 똑같니 어쨌니 한 거였구나. 그 뒤로 얼마 뒤 7층에는 새로운 업체가 입주했어. 큰 교회에 소속된 성경연구회라는 곳이었지. 그 성경연구회라는 곳은 자정이 넘도록 늘 불을 켜두었고 통성기도인지 하는 것 때문에 매일 시끌시끌했어. 그래서인지 몇 년 뒤 사무실을 이전할 때까지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어. 어쩌면 7층에서 새벽까지 켜두는 밝은 빛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걸지도 모르지. 그 여자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말이야.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